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송정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리 캔버스 기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내문이나 발표 자료 또는 예쁜 카드나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캔버스인데요. 미리 캔버스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기능을 하나씩 외울 필요 없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멋진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미리 캔버스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이라 조금 걱정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 캔버스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디자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행사 안내문이나 포스터도 만들 수 있죠. 가장 큰 장점이 디자인을 잘 하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캔버스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빈 화면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뒤 글자만 바꿔준다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발표 자료, 행사 안내문이나 포스터, 그리고 카드 뉴스나 초대장처럼 보기 쉬운 자료들도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요, 바로 로그인과 회원 가입인데요.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과 회원 가입 관련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이제 로그인이나 또는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회원 가입의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설정을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회원 가입에 사용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상단 메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단 메뉴에는 파일 저장, 크기 조정, 공유와 같은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템플릿, 요소, 텍스트, 업로드 등 다양한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는 공간은 어딜까요? 바로 하얀색 바탕이 바로 작업 화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바로 하단 도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도구에는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미리 만들어진 디자인인데요. 이미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는 기본 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디자인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만 바꿔주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안내문 템플릿을 선택해서 글자를 바꾸거나 아이콘을 바꾸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에 맞게 템플릿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를 실행하면 위쪽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곳에 만들고 싶은 자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발표라고 입력을 하고요.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포스터를 입력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부분,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요. 자,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에 똑같이 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화면이 열렸을 때 이제 원하는 부분을 하나씩 수정을 하면 됩니다. 글자를 바꾸고 사진을 교체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어떤 템플릿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글자가 잘 보이고 조금 간단한 것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했으니 자, 글자를 수정하고 사진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화면이 나와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요? 자, 일단 글자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쪽 끝에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서 텍스트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 글자를 클릭을 하죠. 자, 그러면 그 글자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기존 글자가 새로운 글자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목을 바꾸거나 이름을 입력하는 또는 날짜를 수정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글자를 입력한 후에는요,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읽기 쉬운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는요, 다양한 사진들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곳에서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업로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바꾸고 싶은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또는 왼편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사진이 새로운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진을 바꾼 후에는요, 크기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용과 잘 어울리는 사진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쁜 사진도 좋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꾸미기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을 더욱더 보기 좋게 꾸며주는 기능들인데요. 미리 캔버스에는 다양한 꾸미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도형입니다. 네모, 동그라미, 세모처럼 다양한 모양을 넣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을 넣어서 내용을 구분하거나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콘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나무가 바로 아이콘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나무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기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전화기 모양은 연락처를 나타내고 집 모양은 위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쁜 그림 또는 일러스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사진을 올려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꾸미기 기능을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요소를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형이나 아이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잘 보이도록 꼭 필요한 요소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간단하고 깔끔하게 꾸민 자료가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쁘게 꾸며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저장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제목,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글자가 빠진 곳은 없는지, 틀린 글자는 없는지, 그리고 사진이 이 글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중요한 글자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 글자의 크기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면 읽기가 어렵고 너무 크면 화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통해서 글과 사진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고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러 가야겠죠? 열심히 만든 작품 꼭 저장해야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는 화면 오른쪽 위에 저장 또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형식들이 나옵니다. 그림 파일, PDF 파일처럼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라든지 인쇄물, SNS 게시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또 필요하다면 종이에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이쁜 그림, 이쁜 안내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미리 캔버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았고 템플릿을 찾고 선택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직접 사용하다 보면 쉽게 적응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